창세기 백문백답 간격이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지난 시간 112강에서는요. 지구 나이에 대한 과학적 주장과 타협함으로써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긴 시간 간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간격 이론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생겨났음을 파악했습니다. 오늘은 그 간격 이론에 대해서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원어 성경에 명시된 하루 단위의 문단 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원어 성경에는요, 열린 문단과 닫힌 문단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문단 구분 표식이 있습니다. 열린 문단이라고 하는 퍼투카라고 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행을 바꾸어서 쓴 새로운 문단을 일컫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문단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닫힌 문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행 안에서 스페이스를 몇 자의 이런 간격을 띄움으로써 문단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열린 문단 내에 닫힌 문단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문단 나누기, 작은 문단 나누기,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데카르텐시아, 우리가 이제 배하에서 이 성경을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다고 해서 권위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보면 그 열린 문단을 이 알파벳 패, 요 글자죠. 패.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함으로써 이거는 원어 성경에 행을 바꾸었던 그 부분이구나, 이렇게 표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투마가 있죠. 스투마. 이게 닫힌 문단 나누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알파벳 스투마를 표기해서 이걸 알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문단 나누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호인데요. 이제 원어 성경 제1장에 창세기 1장에 명시된 문단 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구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개역개정 성경은 이런 문단 구분을 그대로 가져가 와서 동그라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죠? 6 앞에, 6 뒤에 이제, 그죠? 이렇게 있고, 9 뒤에 있고, 20 뒤에 있고, 14 뒤에 있고, 24 뒤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이런 첫째 날이나 그러면서 문단이 끝났고, 둘째 날이나 그러면서 문단이 끝났고, 셋째 날이나 넷째 날이나 이렇게 다 문단이 끝났죠? 각 날마다 하루 단위로 문단 구분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5절까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6절에서 동그라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는 첫째 날이라. 바로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의 문단 구분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루 맞죠? 그렇다면 이것이 첫째 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3절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간격 이론은 성경 기록자의 의도에 어긋난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과학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가서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보려는 억지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간격 이론 주장이 정말 성경이 원하는 어떤 의도에 맞았다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끝나면 분명히 문단 구분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절이 끝나고 나서 또 문단 구분 표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간격 이론에서 주장하는 그것과 문단 구분 표식이 잘 이제 매치가 되거든요. 네, 실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은 접속사와 정관사로 시작을 해서 1절의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2절을 그런데 그 땅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그 땅 어느 땅이겠습니까? 1장 1절에 그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2절에 그런데 그 땅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땅은 이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있는 1절 창조하신 바로 그 땅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보면 문장 구조상 1절의 땅이 2절의 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단서도 없죠. 1절에 창조된 그 땅이 창조하시고 바로 그 땅은 이런 상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창세기 1장 기록의 서술적 특성을 보면 시간 개념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정밀하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시간에 대한 서술을 보면 태초, 낮, 밤, 저녁, 아침, 하루, 달, 해, 계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시간 단위를 세밀하게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시간을 말씀하시는 이 문맥 가운데 만약에 그 안에 긴 시간 간격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시간 단위하고 이 문맥을 보면 거기에는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총평이 어땠습니까? 31절에 보면 보라 그러시면서 힘내,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1절부터 31절까지 이 창조 활동이 있으시고 31절에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시는 거기에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긴 간격이라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세상이 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런 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억구 사용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창조 기사의 구조가 매일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에요. 이렇게 하던 종결 억구가 매일매일 단위로 있는 것처럼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보면 맨 앞에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다 그렇게 시작되니까 첫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 첫째 날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3절부터가 첫째 날의 시작이다. 6일 창조의 시작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몇 번 나오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번 나와요. 11번. 그러니까 이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런 종결 억구가 매일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끝나는 이런 것하고 맞지 않죠. 예. 만약에 하나님 이르시되가 정말로 6번 나와서 각각 하루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혹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뭐 6째 날 같은 경우는 3번 나와요. 3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그걸 다 그렇게 끊어서 하루의 시작으로 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 문구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문구의 시작과 6일 창조의 시작은 무관하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 그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냐? 그렇지 않죠. 그것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없다고 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이 문구가 6일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간격 이론이 틀렸다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시켜 드리라고 합니다. 벨하우젠, 퀘니, 하이델, 키드너, 리드보스, 영, 차일즈, 하젤, 히스폰, 노트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이며 2절은 1절의 결과에 대한 서술이고 3절은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 5절의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 사이에 간격설은 말이 안 된다. 왜? 5절까지가 하루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폰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주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도입 문구가 아니라 독립된 문장이며 2절은 또 다른 신학 명제를 표현하고 1절은 2절로 전개되는 내용의 요약적 진술이다.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1절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는 시간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렇게 해서 그 땅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은 정돈된 배열이나 질서 등의 창조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즉 1절의 상태를 묘사한 것일 뿐이지 이것이 무슨 심판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일과 델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영원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한 제목이나 역사의 개요가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초기 행동의 선언이다. 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시작되면서 그것이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이 배 그리고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1절은 2절의 본래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카일과 델리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간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 본문으로 즐겨 쓰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이나 또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 여기는 보면 혼돈하고 공허함 이런 어구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창조 전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로 된 것임을 증명하지는 못하며,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 후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지금의 우주가 하나님의 재창조물이라는 가르침은 없다라고 윌키는 주장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간격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고 이 기간에 사탄이 타락해서 세상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말씀의 근거를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17절,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 또 에스겔 28장 12절 18절, 이런 말씀을 이 사건과 사탄이 타락해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만약 그 말씀들이 사탄의 타락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그걸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다, 이런 빌미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요, 과학적 창조론자 또는 창조과학자들은 지질학적 연대를 부정하고 홍수 지질학을 주장하고 과학적으로도 젊은 우주, 젊은 지구 연대를 지지하는 등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위트콤이나 헨리 모리스, 또 넘버스 보이스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8강에서 40강에서 무려 13강에 걸쳐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우주와 지구의 나이는 굉장히 젊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긴 연대, 수십억 년 된 이 연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지구나 우주는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간격 이론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구 나이에 대한 과학적 주장과의 타협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의 긴 시간 간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간격 이론이 왜 틀렸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창세기 1장 2절을 주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